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임용, 뮤즈 예티를 위한 수업, 전국음악 강사 지윤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 기출은 돕기다 연도별 2023년도 시작하고요. 먼저 국악 과목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잠시 드리면 강의가 어떤 것을 포인트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미리 이 문제들을 풀어 보실 것 압니다. 이 문제가 특히 이제 너무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문제를 풀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이제 한번 보시고 들어오시는 것을 예습 차원이기도 하고, 강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에, 이제 강조해서 정말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권장을 해드리고요. 문제를 보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이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수업 자체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포인트에 두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의 단서들과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을 결합해서 유추 답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정답을 설명하거나 해설을 하는 그런 강의는 아니고요.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자료를 아주 열심히 구체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잘 이해하시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고,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제가 질문과 어떤 첨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아웃풋이 또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인풋을 들으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저는 아웃풋을 위한 인풋의 과정을 거쳐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OT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 가서 쓰고 나와야 되는 거고, 아웃풋을 내고 와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훈련, 그리고 그 과정, 이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정말 발췌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개론서와 교과서에서 충분히 그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또 그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은 돕기다 2023 국악부터 시작을 하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더욱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읽고 오시면서 답만 보고 오셔도 뭐 때문에 그렇게 답이 나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자, A형의 4번 문제이고요. 자, 해설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궁중의식, 영산회상, 그리고 악기 편성과 연주 형태, 그리고 연주할 때 어디 지점에서 몇 번째 박에서 합주가 시작되는지, 악보에서 한 장단에 몇 박인지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 정답은 제11박입니다. 그리고 의식명은 귀신을 쫓는 그 의식, 그야말로 대나의식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교과서나 개론서에서는 날의 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연유로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러니까 주로 3번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적어 놓은 과정을 설명을, 포인트를 짚어서 해드리고, 이제 그리고 아웃풋을 내고 제가 이제 첨삭을 해드리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걸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느 영역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나오는 것.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떠올리는 것. 이것을 예로 들었을 때 지금 나래와 그리고 의식명과 그다음에 정학에서 기하음악 중 영산회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악에서 지금 이쪽 분야에서 문제가 나왔구나 해서 정확한 폴더 지식 창고에서 지식 저장 창고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와서 문제 작성 방법, 문제에서 원하는 답에 이를 수 있는 단서를 찾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와 예전 관련 기출 문제, 자,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5선보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3년도에 제11박 정답이 니은이었는데요. 이게 제11박에서 검은고가 인트로를 깔아주고 제11박부터 대금, 해금, 그리고 또 피리 이렇게 함께 합주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정간보를 다시 실어놓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이렇게 함께 비교해서 보시도록 배치를 한 이유는요. 이 정간보와 오선보를 자유자재로 우리가 또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직접 이 식임새부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실험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든 두 가지를 어떤 악보를 보시더라도 자유자재로 푸실 수 있는 훈련과 그리고 장식음, 부호, 연주법 이런 것들도 여기에 지금 처음에 슬기둥으로 여기 이렇게 임에 슬기둥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임이니까는 분명히 B플랫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앞에 마치 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황이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이 이유는 바로 문유대 슬기둥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완전히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지만 괜찮은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중현을 하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자출성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뭐 쌀행, 뭐 쌀갱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장식음이라는 것을 또 함께 구분하시면서 보시면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해놓는 등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산회상에 대한 내용들 개론서와 교과서에서 다 찾고 그다음에 검은고보 그다음에 정간보로 되어 있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지금 합주를 위해서 다 모아놓은 악기인데 이게 지금 검은고보, 피리보, 대금보, 이제 해금보인데 검은고보만 10박의 인트로에 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짚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영산회상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나서 어떤 연주 형태와 악기 편성을 가지는지도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의식에 나래 의식이 정답이었죠. 그러니까 나래 의식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연화대 처형무 합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자료들과 그리고 사진 그리고 그다음에 올해를 함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발췌독을 하시듯이 개론서와 교과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포인트를 약간 벗어나면 다음 문제까지도 어쩌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을 알려드렸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어 오셨다고 정말 가정을 해야지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유의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항상 어느 영역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읽고 작성 방법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그 단서와 정답을 조건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를 항상 연습을 해서 미연의 실수 방지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는 순서를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유추 답안, 정답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유추 답안이고요. 그 다음에 근거 자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성 방법을 답안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이유는 답안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이 작성 방법, 즉 작성 요건 확인을 하시고 나서 조건에 맞게 쓰셔서 같은 정답이어도 완전히 맞음으로 채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둔 거예요. 배치를 해뒀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정답이 첫 번째 물었던 것이 무슨 의식인지 가의 기억에 해당하는 밑줄 친 그 의식명을 적으라고 했고, 그것이 지금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나의 의식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으로써 이것을 찾기 위해서 문제에서 찾는 단서는 일단 섣달 금음 전날이라는 거는 한 해의 마지막 전날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 어떤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이라는 거. 그리고 벽사. 궁중에서 벽사의 의미로 거행된 의식이라는 거에서 벽사, 물리칠벽에 사악할 사자를 알고 계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연화대 처용무 합설에서 처용무가 나왔기 때문에 처용무 역시도 오방색의 옷을 입은 무원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귀신과 잡기를 쫓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정제죠. 그래서 처용무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고요.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이걸 찾을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의식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는지 의식명들, 그리고 국가에서 일단 궁정에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국조 오레이까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어떤 의식에 속하는지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일단은 국조 오레이를 만약에 떠올리면은 이제 길래, 가래, 빈래, 군래, 흉래. 그러니까 길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여기 이렇게 제사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설명이 함께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볼까요? 그래서 제사에 의한 가면은 길래, 그리고 혼례 책봉 축하잔치 가래, 그다음에 사신 접대 빈래, 그리고 군대 관련 군례, 원래 대나 의식인 나르 의식이 굴례에 속하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군대와 오레이라고 정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대나 의식이 군례에 원래 속하지만 명확하게 물어본 의식의 이름은 명칭은 나르 의식에 더 가깝기 때문에 군례가 아닌 나르 의식이라고 적어주셔야 정답 처리가 되는 이유는 군례와 별개로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특히 벽사의 의미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나의식, 나래의식이 군례에 속한다 할지라도 군례가 아닌 명확하게 귀신을 쫓기 위한 어떤 그런 의식이라서 나래의식이라고 적어주는 것이 훨씬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11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현악 영산 회상에서 이렇게 이제 그 상령산의 첫 곡을 이렇게 연주를 할 때 검은고가 인트로를 깔아주고 나서 합주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미리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이게 5선보로 나왔었지만 이제 정간보를 보시면은 정간보를 보시는 방법까지도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기에 지금 4괴에서 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 4, 4, 6, 20박에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제 11박부터 합주가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이제 악보가 뭔지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다 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합주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정간보로 나왔다. 이것을 전체를 장단이라고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제1박부터 20박까지 해서 제11박에서 합주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 장단,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박을 계산하는 1박 2박 3박 4박 해서 11박이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가사가 없어져서 기하코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과 이런 건 지금 문제와 관련 없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다음에 문제로 활용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을 자료에서 잘 보시고 그리고 지금 강의를 들어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읽어보시면서 그 어떤 논리 과정, 그러니까 접근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해설을 통해서 예시를 볼 뿐이지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아웃풋을 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 자료에서 이렇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보시면은 검은고 피리가 나올 때까지 여기에 이렇게 10박 동안 검은고가 연주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내용은 거의 뭐 이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악보가 아까 보여진 그 5선 악보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정관보와 또 이렇게 5선보를 적용하면서 사실 그 정말 우리가 그 식임새라든지 연주 부호 그런 거를 외우기가 가장 쉬운 것과 괴의 어떤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 이런 것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서 연주 기법과 부호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는 미리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비교해서 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장단 같은 것도 이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리보, 그 다음에 여기 중광곡 중에서 상령산, 중광곡이 중광지곡이 검은고 회상이라는 뜻이 같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피리, 대금, 해금 여기에는 지금 연주되는 게 없어요. 없는데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자, 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검은고만 여기에 이렇게 인트로로 이제 깔려 있다는 거를 포인트로 봐주시면 되고요. 피리보와 대금보의 어떤 그 장식음 부호, 연주 부호 그런 거를 비교해서 관악기를 두 가지를 비교하는 어떤 그런 예시로도 보실 수가 있으며 그리고 영산회상에는 현악, 그 다음에 관악, 그 다음에 평조회상의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비교해서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박이 20박, 10박,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 배에 따른 형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곡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모음곡 형식이기도 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연주, 어떤 악기 편성, 연주 형태, 이런 거를 이렇게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영산회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나래의식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부터,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원래 백희, 가무 이런 거가 궁중에서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거고, 그때는 섣달 금음날 가면을 쓰고 이런 의식을 했던 것이 이제 조선시대에 이게 벽사의식이기 때문에 숭유억불 정책을 했던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영산회상이 궁중에서 연주가 되었다는 것도 맥락적으로 특이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날의 의식에 대한 것이 이렇게 지금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려 있으니까 이렇게 날의 의식이라고 정답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고요. 학연화대 처용무합설 이거는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학, 연화대 자 학이 나오니까 이게 학춤이에요. 이 두 마리의 학춤이 나오고요. 무대 자체가 이렇게 연화가 이렇게 연꽃이 있는 그런 무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화대
그리고 처용무. 자, 오방색의 옷을 입은 5명의 무원이 나와서 이렇게 그 잡기를 물리치기 위한 어떤 그런 동작을 하는 그 처용무원들이 나중에 이렇게 함께 합하기 때문에 연화대, 처용무, 합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고, 그런 형식으로 흘러가고, 지금 여기에 이 색깔을 잡아내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청백, 적흑, 황의 5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처용무라는 것 자체가 잡기를 쫓는 어떤 그런 정제죠. 그렇게 동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식과 함께 연결되도록 오래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래 제사.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불교가 조선에서는 절대로 불교 음악을 궁중에서 연주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불교 계통의 음악인 영산회상을 궁중에서 조선시대에 굳이 연주한 까닭은 잡기를 몰아내는 그 의식에 해당했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악기 편성이라든지 연주 방법을 할 때 거문고, 이 곡은 거문고 회상이라고도 하고 중광지곡이라고도 하고 거문고 위주의 악기예요. 그러니까 거문고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먼저 솔로로 독주를 하다가 제 11박부터 들어가는 그런 연주 형태를 띄는 그런 것을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 오레이도 함께 봐주시면 어떤 의식이 어디에 정확하게 속하는 거고 어떻게 정립이 되어서 국조 오레이라는 책이 편찬되었는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A형 8번 문제, 가곡에서 나왔습니다. 정악, 정악, 그리고 성악음악. 성악음악 안에 가곡가사 시조가 있죠. 그 중에서 가곡이 나왔고요. 가곡의 원형을 물어봤다기보다는 지금 가곡의 어떤 순서를 물어봤다기보다는 지금 반주하는 어떤 그 연주 형태와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그 중에서 반주 음악을 뽑아서 다른 형태로 연주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 그리고 이 부호, 그러니까 연주 부호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리고 이 두 악기를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는지, 이렇게 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해설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정확가곡에서 자진한입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문제 자체에서는 자진한입이라고 주지 않고 거상악과 사관풍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그렇게 형성이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자, 일단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율명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순서대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임과 무가 됩니다. 임과 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주될 때 각각 달라지는 점에서 가의 악기는 음역에서, 나의 악기는 이제 악기의 관점에서 연주를 하라고 하고 관악기인 것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가곡 반주를 하는 연주 악기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또 다르게 연주될 때는 달라지는지 그런 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악기를 관악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답은 이러하고요. 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문제를 항상 제대로 읽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아까 이 부호가 나왔죠. 이 부호가 나왔을 때 이제 저는 여기를 제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음보다 하나 위, 두 개 위를 같은 길이로 낸다. 는이표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시려면은, 이 문제를 푸시려면은 일단 그러면은 구성음을 알아야 이 기준으로 하나 위의 두 개 위의 그러니까 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음과 어떤
그다음에 이 음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고 푸시는 것이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먼저 임과 무가 답이 되는 이유는요. 가곡의 계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가곡에서 어떤 가곡에는 우조가 있고 그 다음에 계면조, 그 다음에 반우반계 이렇게 있고 반우반계지만 일단 우조와 계면조의 어떤 구성음 아시죠? 그래서 우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황태중임남 이렇게 하지만 계면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곡의 계면조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조선 후기에 많이 성행했던 음악이기 때문에 그 계면조의 변화에 의해서 황중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육자배기 토리를 알듯이 미라 도시 하듯이 황중임 이렇게 세 가지를 골격음으로 해서 골격음으로 한다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계락 그리고 주어진 그 식임새 부호 등으로 이제 먼저 단서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구성음을 찾아야 되는데 계락이면 원래 우리가 계면조로 평조가 황태중임남이고 계면조가 황협중임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가 아니라 악보에서 구성음을 확실히 더더구나 계면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로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황중임무가 나와요. 황중임을 기준으로 해서 무가 나오고요. 무가 여기에는 등장을 하고요. 있어도 없어도 그리고 태가 등장을 하지만 골격음은 황중임에다가 무까지 된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로 이따가 악보에서도 보시겠지만은 한번 찾는 방법 이렇게 함께 보실게요. 일단은 이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임중태 황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무 그러니까 확실히 계락이라고 했으니 황, 중, 임의 골격음에 이렇게 무가 들어가는 거는 자연스럽고 이렇게 태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황협중임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황태, 중, 임, 무가 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중에서 하나 위, 두 개 위의 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임과 무가 된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좋은 거고요. 자, 두 번째 조건에 맞는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답을 완전히 읽어볼게요. 가와 나가 가곡의 반주, 즉 세약편성. 그리고 단수편성이에요. 세약편성이라고 하는데 가곡의 반주는 다의 형태인 자진한입, 즉 사관풍류, 거상악, 경풍년 등으로 연주를 할 때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역의 관점에서 가 악기는 대금이에요. 그리고 나 악기가 세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하는 거를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함께 보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가는 대금이기 때문에 음역적인 차원에서 저치나 평치를 하지 않고 역치를 해서 좀 더 소리를 높이 내고 음역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나는 피리를 연주하기 때문에 피리를 연주를 하는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가곡의 가곡의 반주인 세악편성과 아까 사관풍류와 삼현육각 그리고 이제 뽑아서 아까 잔치 때 거상악 상을 들여올 때 연주하는 음악으로 잔치에서 가곡 반주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가는 거지만 잔치 음악에서는 정말 풍악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점은 삼현육각이라는 편성까지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함께 보시면은
가와 나를 일단 대금과 세필이로 구분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호와 식임새 그리고 장식음과 잔가락의 면에서 가와 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또 다른 단서들이 뭐 잔치에서, 거상학, 사관풍류, 삼현, 육각, 편성 이를 바탕으로 가곡의 반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약 편성이 아닌 자진한입 이게 이제 삭대엽과 같은 말이에요. 사관풍류는 향관풍류가 변형된 말입니다. 향필이 중심의 6개의 악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악기가 세필이에서 향필이로 바뀝니다. 그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되고요. 삼현육각의 필이는 이제 이렇게 향필이 2개로 바뀌는데 에다가 대금은 세게 불어 역치를 해서 각각의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해주시고요. 문제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2개를 구분하시는 방법 그리고 일단 삼현육각의 편성 그리고 가곡의 반주의 세약 편성의 악기 편성에 대해서 청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용하기 때문에 청킹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는 거가해, 양세대, 단장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삼현육각 뭘까요? 악기 편성 아까 향필이 2개인 거는 이제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네 해대장북 해금 대금 장구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악기 편성의 차원에서 훨씬 악기 아까 관점에서 보라고 할 때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나서 구분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일단 검은고, 가야금, 해금, 그 다음에 양금, 단소는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양금, 단소는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필이, 대금, 장구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딸이 아버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거기 가서 단장하고 싶어요. 응원 단장 이렇게 했더니 경상도 아버지께서 그럼 거가 해. 그 양세대 단장 하면 되겠네. 그래서 거가 해. 양세대 단장. 이렇게 해서 이 말이 잘 이렇게 그냥 두문자법으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스토리를 입힌 다음에 스토리가 필요 없을 때 빼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갖고 계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경상도 스타일로 그럼 거가 해. 양세대 단장.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해서 거가 해. 양세대 단장하고 고등학교 딸이 응원단장이 되고 싶은 것에 이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검은고, 가야금, 해금 같은 경우에 이때 소리를 음량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그 울림통에 그 원산을 복판으로 하지 않고 복판 한중간으로 그 원산을 복판의 한중간에 두지 않고 가장자리로 둔다. 그러면 장구에 그 궁편을 치는 것보다 이렇게 궁편 이렇게 중간보다는 변두리 그러니까 변죽 부분을 치면 소리가 작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금은 그렇게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 악기여서 해금 소리가 일단은 여기에서는 작습니다. 그리고 세필이가 향필이에 비해서 훨씬 음량이 작기 때문에 여기 목소리를 뚫고 나가야 하는 이 반주에 어울리고요. 대금 그리고 대금 항상 들어가죠. 그리고 장구 이렇게 들어가는데 장구 이때는 변죽을 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봐두시면은 일단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가장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피둘해대장북 삼현육각 편성은 항상 피둘해대장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현육각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자주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외워두시면 나중에 사료 같은 데서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봤는데 피둘 해대장북이 가장 입에 붙더라고요. 지금 여러분께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더라도 피둘 해대장북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피둘 해대장북? 네. 피둘 해대장북이 그래도 입에 가장 잘 맞게 붙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이때는 소리가 큰 향피리를 2대나 씁니다. 근데 삼현 육각에서 향피리를 쓴다는 것은 정제 춤반주나 이런 데서 더 음량을 크게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처음에는 향을 같이 외우시고요. 피드레드장북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향피리, 그러니까 음량이 센 것이 2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해금은 원산을 복판 중간에 놓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커지어서 여기에 어울리고요. 대금은 그냥 우리가 대금 단소나 이렇게 소금 이런 걸 부를 때 저치를 하거나 평치를 하는 것보다 음역대를 한 옥타브 올리기 위해서 역치를 하면 소리가 세게 나가고 높은 음이 나가기 때문에 음역대가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대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구는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복판을 치겠죠. 변죽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북은 들어가고 좌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로 우리가 비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악기의 관점에서 새피리가 향피리가 됐다는 거.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거를 아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음량과 어떤 악기 편성의 차이가 대금이 여기에서는 저치나 평치를 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반면에 여기에는 이렇게 역치를 한다. 그래서 음역이 높아진다. 이것을 아느냐 물어보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를 구분하는 방법을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에서 일단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가 가곡의 반주 악기 편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가해 양세대 단장이라는 것에서 관악기 2개. 관악기 2개면은 단소와 양금이 꼭 포함되지 않았을 때 지금 여기에서 새피리가 관악기이고 대금이 관악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소 아니고 장구 아니고 이게. 그래서 새피리와 대금 둘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것까지 접근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시래, 시루, 자, 올리더름, 내리더름, 그 다음에 이렇게 서침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지공, 한일, 두이, 석삼, 이런 걸 쓰듯이 어떤 지공이 나와 있는 거. 사실, 대금에서 완전히, 그리고 요거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금에서 요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금은 특별히 또 떠이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요. 만약에 식임새와 연주 부호로 알 수 없을 때 구분하는 방법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렇게 연주 부호, 즉 식임새, 장식음 등으로 첫 번째로 비교를 해서 빨리 찾아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구성은 볼게요. 임중, 임중태황, 황임, 중태, 황태 이렇게 황 이렇게 있어요. 똑같아요. 구성음이 임, 중, 그다음에 여기 똑같고요. 황 없는데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 황이 있는데 여기 또 플러스 된 태들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임, 중, 태, 황, 태, 황. 이 포인트를 보시면 구성음의 골격은 똑같아요. 그러나 피리보다 대금이 훨씬 화려하고 유려하게 잔가락을 많이 넣고 장식음을 많이 넣어서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보시면요. 같은 음인데 이 아이는 한 번 낼 때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이 느니 표시만 봐도 한 정간 안에 그냥 임 한 번 할 때 아까 뭐였죠? 우리 중임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장식음과 잔가락이 더 많을 수 있는 악기가 같은 관악기에서 대금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를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문제가 앞으로 많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악기마다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연주보와 장식음이 나왔을 때 어느 악기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거 자료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사관풍류.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자진한입, 즉 우리가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 중에서 지금 이건 기악화 반주 음악을 가지고 와서 기악 음악으로 이제 그 잔치에서 쓰는 음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관풍류라고도 하고요. 아까 향관풍류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다. 그리고 자진한입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상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경풍년이라고도 하는 이름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곡을 알 때 그 어떤 의의를 가지고 이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상악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sak환입 여기에서 자진한입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이랬는지가 네 가지의 어떤 아명 같은 거를 다 알고 있었을 때 더 접근하기가 편하고 좋았겠죠. 근데 자진한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름 대신에 사관풍류, 거상악을 썼다는 거, 대체해서 말을 썼다는 것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포인트로 보실만 한 것들이 가곡 반주에 비하여 이제 가곡 반주에 비하여 주선율의 음량을 크게 하기 위하여 피리는 세피리 대신 향피리를 사용하고 대금은 한 옥타브 높여 연주한다. 자, 여기 근거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잘 구분하는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곡의 음계에 대해서 실어놨고요. 자, 가곡에는 평조 그리고 계면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조, 계면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조로 시작을 했는데 계면조로 변하는 곡들이 3개가 있어요. 그거를 요 포인트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남녀창을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름 보세요. 청성삭대엽이라고 되어 있죠. 청성자진한잎이라고 나오면 여기에서 같은 말이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고요. 태평가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가곡은 총 41곡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전체 구성. 근데 이 반주 음악에서 특별하게 몇 곡을 골라서 다시 기악 음악을 음량을 크게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그것을 이번엔 물어본 거예요. 가곡의 자체에 대해서 어떤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피리에서 서침표, 내리더름표, 올리더름표, 음공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느니표가 나왔죠. 느니표 이렇게 보실 때 묶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전체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표기된 음보다 하나 위에 음을 내라.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하고 그럼 두 음이 세 음이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처럼 표시된 것과 Z처럼 표시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다 보면은 훨씬 이해하시기가 쉽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까 이거 했잖아요. 그죠? 는이 했고 이게 이제 이름까지는 명칭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 외우라는 거지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 둘 그래서 제음을 내고 나서 제음보다 하나 아래 둘 아래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비교군을 이렇게 묶어서 차이점을 구별하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소리. 자, A형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판소리에 대한 악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말붙임새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자, 해설로 바로 갈게요. 일단은 우리가 국악곡 중에서 민속악으로 이제는 가는 거죠. 의식음악,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이 이렇게 있을 때 민속악의 대표적인 예술음악인 판소리에 지금 장단명을 물어본 거죠. 장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조명을 물어봤고 그리고 말붙임새 워낙에 기빈 그러니까 기빈이라는 건 기출 빈도가 높다는 뜻인데요. 자, 답을 볼게요. 이 문제에서 답은 중중몰이 장단입니다.
그리고 악조는 계면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지금 장단명과 악조명을 아까 판소리 악보를 보고 이제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의 기역에서 리을, 지금 조건에 맞지 않는 말붙임새를 찾아 기호를 쓰고 그 근거를 박의 구조와 관련해서 서술할 것에 대한 답은 기역에서 리을, 가에서 나의 조건, 즉 대마디 대장단에 맞지 않는 말붙임새가, 그러니까 대마디 대장단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은 리을이다. 자, 중중무리 장단은 3소박 4박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만 지금 리을은 2소박 장단으로 붙여진다. 그러니까 서양의 헤미올라와 같이 따다다 따다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가는 게 중중머리 장단인데 여기에서 이 소박의 개념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쉬운 예로 그림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자 판소리 말붙임새 이리 오너라 업고놀 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설이 매 그 장단의 매 주박에 붙어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사랑을 할 때에는 3소박으로 쪼갤 수가 없이 2소박으로 쪼개져요. 다시 말해서 서양의 헤미올라처럼 여기는 분명히 3박인데 2박처럼 느껴지는 구간이 있다. 그리고 내 사랑 이로다.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3소박인 곡에서 2소박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아하니 이게 서양 음악의 헤미올라와 같은 것이고 이것은 대마디 대장단으로 매 주박에 붙지 않았죠. 핫, 둘, 셋, 둘, 둘, 셋 아니고 여기에서 끊어지죠.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완자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완자거리를 물어본 건 아니고 어떤 소박의 구조와 함께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어떤 건지 쓰시오라고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문제에서 가서 한번 이제 볼게요. 그 판소리 보실 때 사설도 항상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연세를 들어봐요. 고국산 천험만 길로 허위 돌아오며 느낌이 다 지금 하나 둘 셋 둘 둘 셋 가고 있죠. 소 중랑의 연갑이 되니 내가 상 좌를 아니죠. 내가 상 좌를 모터 리오 땡 이렇게 해서 지금 2소박으로밖에 안 떨어지게 나와 있는 박이에요. 이게 한 장단이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사설의 한 행이 머리에서 시작해서 꼬리에서 끝나는 거, 그러니까 한 장단에 머리에서 시작해서 꼬리에 끝나는 거에다가 그 주박 핫, 둘, 셋, 둘, 둘, 셋. 다시 한번 해보면은 여기 고국산 핫, 둘, 셋. 이거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상, 좌를 모터 리오 이렇게 이제 쉼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2소박 6박이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맞지 않는 것은 리을이 되는 것이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주박에 붙지 않기 때문이고 이 소박의 개념을 이제 이용을 해서 서술을 할 때 자, 나의 조건, 즉 대마디 대장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리을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중무리 장단은 3소박 4박의 장단이죠. 근데 지금 각 장단에 지금 사설이 각 박의 주박에 붙어야 된다고 아까 대마디 대장단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리을은 3소박의 장단에 2소박 장단으로 사설이 말이 붙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혹은 이것을 완자거리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충분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중무리와 계면조인 것까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은 8분의 여기서 박자표를 아예 제시를 안 해줬죠.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리고 8분음표가 이렇게 12개 들어간
이런 죠? 한, 둘, 셋, 넷. 이렇게 되니까 12개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중중몰이 아니면 국거리인데 국거리가 이제 판소리에 많이 나오기보다는 이건 중중몰이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나중에 자진 그리고 뭐 중몰이 그다음에 중중몰이 뭐 국거리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뭐 엄몰이 이렇게 다 많은 장단들이 판소리의 사설과 어떻게 함께 붙는지도 이제 유의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빈이 문제입니다. 단골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악조명을 물어봤을 때 이거를 이제 구성음을 뽑아도 되지만 얼른 만약에 보시려면은 이게 지금 고국천하 해서 꺾기가 나오죠. 꺾기가 나오면 해서 황중임하고 임하고 나오는 그 골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꺾기가 들어가는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따다 시미솔피 즉 우리가 이동서법으로 불러보면은 이제 리라 도시가 되니까 이거는 확실히 악조를 물어봤을 때 계면조가 되고요. 판소리의 악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면조와 우조가 있고요. 근데 여기 평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이런 것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특이합니다. 계면조는요. 계면 슬픈 가락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애절하게 하는 거. 우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스케일적으로 모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펼쳐지는 구성음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조에 해당하는데 왜 평조가 있느냐 하면 평조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는 분위기까지 함께 넣기 때문이에요. 말을 전달하는 거죠. 사설이 중요하죠. 그걸 넣는 거라서 평조는 좀 더 평안한다든지 아니면 경치를 보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이제 나타낼 때 평조라고 하고요. 우조는 굉장히 꿋꿋하게 그럴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설렁제, 덜렁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천목, 경드름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소리의 악조는 굉장히 많고 분위기까지 포함을 한다. 왜냐? 사설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붙임새 굉장히 잘 나오니까 보시고요. 지금 판소리에서 어느 대목인지 아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보세요. 나의 연세를 들어봐. 내 나이를 들어봐요. 내 나이가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국에 사신 갔다가 주린 충절 19년에 주린 충절이 19년에 수발이 진백해갖고 고국산천 험한 길로 허위허위 돌아오던 소중랑의 연갑이 되니 내가 뭘 못하리요라고 돼 있죠? 내가 왜 상자를 못하겠어? 그 얘기예요. 이거는 판소리 수군가의 상자 다툼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문제들이 기존에 나왔던 것들도 함께 볼게요. 먼저 기출부터 보고요. 요게 이제 2012년 문제인데 판소리 수군가의 한 대목이다 해서 물어본 거 바가 딱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안일이 중머리 이렇게 가면서 내 나를 들어보소. 내가 이런 사람이요. 저런 사람이요. 하는 어떤 그런 거 안에서 나온 상자 다툼, 눈대목의 이제 판소리의 대표 어떤 그 음악을 눈대목이라고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상자 다툼 대목이라는 것까지 함께 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나왔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판소리 5마당 중에서 한 마당에 속하는 2개의 곡인데 근데 그 음악적 차이점을 조랑 장단의 측면에서 각각 서술해 주세요 라고 이미 악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얼른 보시면요. 이거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없죠. 여기에는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위기나 구성음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악조가 달라지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도 이미 나왔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인들을 따라간다, 그다음에 시비 따라 건너간다, 승상댁을 들어갈 때 이거는 심청 가겠죠. 딱 사설을 봤을 때 사설을 눈여겨서 봐주세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잡가 세타령과 판소리, 적벽가의 세타령이 나온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문제가 이미 나왔었고 함께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눈여겨서 근거 자료를 조금 봐주실 만한 것들이, 자, 중중머리 장단, 중중머리 장단 한번 같이 해보고 갈게요. 덩, 딱쿵, 따따쿵, 쿵, 딱쿵, 쿵. 자, 장단의 새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거 기출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 많습니다. 거기다가 중중머리 장단에 맞추어 감상하며 추임새를 넣어보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중중머리 장단에 맞추어서 추임새를 넣어보는 거고, 그죠? 그런 게 나왔고, 말붙임새 이렇게 나왔고요. 이것도 소박에 관한 얘기고요. 판소리의 계면조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판소리와 산조의 어떤 계면조가 우리가 아는 계면조랑 비슷하지만, 근데 또 육자배기 토리와 같지만 그것과 궁중음악인 계면조가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조선 후기에 가곡성 우조라고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도 있고, 계면조를 이제 명칭을 차용해서 이처럼 불리게 된 모든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면조가 이게 조선 후기에 생겨난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면조가 어떻게 발생을 한 건지, 판소리의 계면조, 악조는 무엇인지 나와 있는 거 봐주시고요. 여기에 계면조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런 떠는 음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우평, 추설경 이런 식으로 경드름, 설렁제, 추천목해서 이렇게 어떤 대목이다, 그러니까 평화스럽다, 기쁘다, 애잔하고 이렇다,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눈대목과 함께 장단명 그리고 악조,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그런 것을 함께 포인트로 봐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별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별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지금 또 말붙임새까지 나와 있는 그런 계면조의 진양조 곡인 이별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설명이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위주로 보면서 판소리의 악조 중 계면조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자배기 토리와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지금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육자배기 토리권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함께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떠는 거가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리고 이거가 육자배기라는 이것도 기출됐던 거예요. 그래서 구나해가 후렴으로 붙는 곡. 그래서 육자배기. 자, 육자배기 토리, 그리고 그런 권,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 권.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떨, 평, 꺽 이렇게 이것만 기억을 해가셔도 그리고 약간 애절하고 슬프고 통탄할 때 그럴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판소리의 말붙임새입니다. 큼직하게 나눠서 대마디 대장단을 기본으로 하는데, 기본으로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당김음처럼 앞으로 당겨지면은 이게 당겨붙임, 뒤로 당겨 붙여지면 밀붙임.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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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하고 그 다음에 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라고 만약에 나오면 이게 지금 사설이 중하게 붙은 게 아니라 사랑 이로구나가 사랑이 앞에 붙어버리고 이로구나 하고 이게 만약에 뒤로 밀려버릴, 그러니까 앞으로 당겨진 거죠 지금.
그 장단이 뒤로 밀린 것처럼 사설이 앞으로 당겨진 거를 이제 당겨붙임, 밀붙임이라고 하고 기존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완자거리 이제 아까 설명한 거 나와서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서 표시해 놨고요. 교대축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야말로 그냥 사랑 하듯이 고양이가 담을 훌쩍 뛰어넘는 것처럼 사설을 음악적으로 처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소리의 말붙임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얼른 생각이 안 나시면 두문자법으로라도 대엇 완교 이렇게 꼭 이렇게 기억을 해서 여기를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붙임새 여기 또 뭐 잉어거리, 완자거리, 교대죽, 엇붙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너무너무 이 사설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적으로 표현한 음악이기 때문에 말붙임새가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지금 요거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완자거리 한번 찾아보세요. 저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 보이시나요? 완자거리 부분이? 이따 보지 마세요. 자, 네, 맞아요. 여기에서 오, 색, 기, 호, 분, 벌, 분발 여기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삼수박으로 조조음 누선의 높이 안저가 있는 이런 곡 안에서 여기부터 오 삼수박으로 안 되죠. 오, 색, 기, 호, 부운, 발, 허열제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다 이소박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으로 완자거리다. 앞으로 만약에 사설만 나오든 아니면 이렇게 악보가 함께 나오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말붙임새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 포커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출 아까 뭐 이런 거는 늘 자주 나오는 물어보는 거다라는 것까지 하고 이제 좀 쉬고 나서 다음 문제 또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고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